안녕하세요. 모두 책상 위에 교과서와 선생님이 나눠준 활동지를 준비했나요? 네,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교과서를 통해 본문 학습을 하고 인터뷰 글쓰기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럼 오늘 배울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신라말 정치, 사회 혼란의 배경을 정리할 수 있다. 둘째, 지방 세력의 성장을 배경으로 수성국이 성립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네, 모두 잘 읽어주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과 간단한 퀴즈를 풀며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땡땡땡 왕은 국학을 도입하여 유교적 통치 이념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땡땡땡에 들어갈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성은이가 정답을 말해주었어요. 정답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유학교육기관인 국학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양성했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발해는 땡땡때 서쪽으로 요동, 동쪽으로는 연해주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땡땡땡에 들어갈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아 초성으로 힌트 제시할게요. 초성 힌트는 시옷, 이응입니다. 네, 맞아요. 시은이가 정답을 말해주었어요. 정답은 선왕입니다. 선왕 때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며 발해가 최대 영토를 확보했죠. 여러분이 남북국의 발전에 대해 잘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이 사진은 합천 해인사 길상탑이에요. 이 탑에는 신라 말의 상황이 적혀있는 벽돌판이 발견되었어요. 벽돌판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는지 역사부장 성곤이가 읽어볼까요? 네, 성곤이가 정말 잘 읽어주었어요. 기운년부터 을무년까지 전쟁터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운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신라 말에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신라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신라말 혼란한 정치 사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까요? 통일 후 번영을 누리던 신라는 8세기 후반부터 지배층의 권력 다툼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왕권이 약해지고 진골 귀족 세력이 분열하였어요. 교과서에서 보면 왕위 계보가 있죠? 약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이 이어졌어요. 왕위 계보를 보아도 재위 기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진골 귀족 사이의 분열은 점점 심해졌고 왕권이 약화되었어요. 다음은 신라말 귀족과 농민의 삶의 모습이 담긴 사료예요. 혜영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혜영이가 정말 잘 읽어주었어요.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 농민들의 삶과 너무나 대비되죠?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귀족의 수탈과 자연재해가 겹쳐 농민의 생활은 더욱 공고해졌어요. 만약 여러분이 농민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활동학습에서 친구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해요. 무거운 세금으로 고통받던 농민들은 9세기 말 진성여왕의 관리를 보내 조세를 독촉하자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리하여 889년 사발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누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이 봉기했어요. 그런데 889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889년을 기운년이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10번 반장 은진이가 정답을 말해줬어요.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해인사 길상탑에 적혀 있었죠? 이제 왜 돌탑에 적혀 있던 그때가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 귀족들의 수탈과 자연재해, 원종과 애누에난과 같은 농민들의 봉기까지. 상상만 해도 신라 말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한편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중앙정치에 도전하는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등장했어요. 성주 혹은 장군이라고 부르며 신라로부터 독립해 나갔어요.
골품제에 따라 관직 승진의 제한을 받던 육두품 지식인은 정치에서 물러나 호족과 손을 잡고 사회개혁을 주도했어요. 이들 중 신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나라를 세우는 데 성공한 호족이 있었어요. 바로 견훤과 궁예입니다. 상주 출신인 견훤은 진성여왕 때 농민봉기를 틈타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었어요. 900년 후백제를 세우고 오늘날 전라도와 충청, 경상도의 일부 지역을 지배했죠.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 궁예는 고구려 부흥을 내세우며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세웠어요. 후백제에 이어 후고구려까지 성립하면서 한반도에는 다시 삼국이 대치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신라 말 정치 사회의 변동과 후삼국의 성립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혹시 수업한 내용 중에 질문이 있나요? 네, 다음으로 학습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활동학습입니다. 모둠 책상을 만들고 활동을 준비해주세요. 자, 모두 모둠 책상을 만들었나요? 이번 활동학습은 아까 배웠던 원종과 애노를 인터뷰하는 글쓰기 활동이에요. 모둠별로 그룹 활동지에 인터뷰 대본을 작성한 뒤 모둠별 대표가 한 명씩 나와 발표를 할 거예요. 그리고 개인 활동지를 작성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작성하는 그룹 활동지와 발표의 결과, 개인 활동지는 모두 수행평가로 들어가니 적극적인 참여 기대할게요. 수행평가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 기준표예요. 다음의 기준을 참고해서 활동에 참여해주세요. 그룹 활동지 안내입니다. 제시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사료를 읽으며 원종과 애노의 입장을 상상해서 인터뷰 내용을 적어보세요. 인터뷰 대본 예시입니다. 선생님이 인터뷰 대본을 칠판에 붙여놓을 테니 필요한 학생들은 앞에 나와서 참고하세요. 제한 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 인터뷰 대본 다 만들어 보았나요? 모둠 활동을 지나가면서 보았을 때 재밌는 대본도 보이고 연기까지 벌써 준비한 모둠이 있어서 선생님은 정말 기대가 돼요. 발표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한 유의사항을 안내할게요. 발표자는 내용을 그대로 읽지 않고 그 인물의 감정이입을 해서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은 발표자의 내용을 경청하며 개인 활동지에 있는 모둠 평가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1모둠부터 나와서 발표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종가 MC. 독립 반란을 이끌고 있는데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국가로부터 세금 독촉에 시달리고 귀족들의 스타일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흉년으로 수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대로 근근 고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되 촌주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조세를 독촉하더군요. 막다른 길에 빠진 저와 애는 사도로 들어가 초조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혹시 반란이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후환이 두렵진 않으셨었나요? 어차피 우린 죽은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반란으로 잡혀 죽으나 우리대로 시달리나 똑같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한 번이라도 저항하는 편이 덜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모든 발표 잘했어요. 신라말 역사적 상황이 잘 드러나 있고 인터뷰에 대한 원종과 애노의 감정이 너무 흥미로웠어요. 이제 남은 8분 동안 개인 활동지를 작성해 볼게요. 시간이 다 되었네요. 개인 활동지에 적은 내용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학생이 있나요? 손을 번쩍 들어볼까요? 네, 동균이의 말처럼 역사적 인물의 감정을 이입해보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아주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종과 애노의 감정을 이입을 해보는 활동을 통해 과거가 단순히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길 바래요. 여러분이 활동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오늘의 학습 목표, 신라말 정치, 사회 혼란의 배경을 정리할 수 있다. 지방 세력의 성장을 배경으로 후삼국이 성립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했어요. 우리 서로에게 칭찬의 박수를 보내볼까요? 다음 수업은 3단원 남북국의 문화와 대외관계 교과서로는 64에서 67쪽을 수업할 겁니다. 미리 교과서 내용을 읽어오세요. 우리 늘 하던 인사로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 역 사랑합니다.